네, 전 세계 뉴스킨이 주목하고 있는 탑 리더이신 이분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너폴 그룹의 탑 리더이신 블루다이몬드 정혁모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정혁모 반갑습니다.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길이 아닌 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쵸? 여기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백여선 반갑습니다. 저 사실은 예정이 없었던 소개 영상을 급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 영상 못 봤어요. 지금 와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민망하네요. 봐도.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또 여러분 이렇게 모이시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한 내용이 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누스킨 사업한 지가 이번 달로 만 11년째 사업을 하고 있어요. 11년 전에 이 누스킨에 대해서 아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다면 안다고 얘기를 했었을 건데 사실 잘 모르더니 안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모른다고 자꾸 뭐 설명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알았던 누스킨은 제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누스킨이었지만 이 큰 장소는 아니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누스킨을 새롭게 재인식되어지면서 그렇게 인식되어진 누스킨은 제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쳐줬던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이 누스킨 사업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누스킨을 이제 알아보는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누스킨이 새롭게 좀 재인식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또 올라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또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누스킨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이 사업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어떤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가져가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또 값어치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들으셔야지만 정확하게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네트워크 다단계는 이제 좀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좀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전에 제가 알기로는 누스킨 사업 설명을 한 게 맞나요? 사업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모시고 온 분들 통해서 좀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는 판단이 안 된다면 매력이 이해되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알아보는 일이 실제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옳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독특한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매력 전에 먼저 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누스킨이라고 하는 일도 이 일에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열심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일도 어떤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그 정도의 열정이 나와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 그 자부심과 굉장히 큰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를 구분 짓는 것을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누구 때문에 돈이냐 이게 기준이 되시면 그걸 구분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 거냐면 소비자들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다단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 거냐면 사업자들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라고 있죠. 미국에. 그 맥도날드의 오너가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가 본인이 열심히 뭐 일을 해가지고 매장 나가서 뭐 햄버거 구워서 만들어서 막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건 아니죠. 그죠?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맥도날드의 오너는. 그죠?
참 재미난 게 누스키는 어떤 시점이 되면 굳이 일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소득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와요. 맥도날드 오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법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우리는요, 나한테 익숙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뭔가 생소하고 익숙치 않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습성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회를 잡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기회라는 것은 모르는 얘기 가운데 있을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잘 아는 얘기 가운데 있을 확률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 느끼기에 이게 옳은지 그른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직 구분까지는 몰라도 이게 뭔가 좀 생소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기회일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맥도날드를 이해해보시면 누스킨 사업이 보여요. 비슷한 형태이니까. 그럼 맥도날드 오너가 돈 버는 원리를 한번 잘 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2만 1000개 맥도날드 대리점의 사장들 때문에 돈을 벌까요? 만약에 대리점 사장 때문에 돈을 버는 구조라면 그게 맥도날드 다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맥도날드 오너는 그 대리점 사장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맥도날드 그 지점 그런 매장들에 와서 실제 햄버거를 사먹는 고객들 있죠? 그 고객들이 일으키는 매출액에 의해서 그 지점에 점점 돈 벌고 맥도날드 오너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산유통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박준 뷰티랩이라고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도 본인이 머리를 많이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국에 있는 그 박준 프랜차이즈의 오너들 때문에 돈을 버냐? 만약에 그 오너들 때문에 돈을 버는 구조라면 그게 또 박준 다단계가 되겠죠. 그 박준이라는 사람은 그 대리점 오너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대리점 지점에 실제 와서 머리를 하는 고객들이 일으킨 매출에 의해서 그 지점에 점점 돈 벌고 박준이라는 사람도 돈을 버는 것이다. 자, 제 이름은 정현모라고 하는데 전 누스킨에서 커미션을 받고 있어요. 수입을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와 함께 사업하고 계시는,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뭐 전국에서 저와 함께 또 사업하고 계시는 그 사업자분 때문에 제가 돈을 번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다단계예요. 전 그 사업자분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소비자들이 일으키는 매출에 의해서 커미션을 받는 거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사람이 일한 거에서 그 사람이 버는 걸 일하는데 왜 당신이 하지도 않는 건데 그 사람 때문에 돈을 버는 거냐,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럼 그분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알아서 처음부터 알아서 그냥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그냥 이 사업하면 무턱대고 그냥 알아서 다 하실 것 같아서 누가 가이드하거나 가르쳐주는 게 없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요, 마치 어린아이 태어나가지고 젖뛸 때까지 진짜 눈 뜰 수 없는 것처럼 이 비즈니스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받는 커미션 이름이 후원수당이에요. 후원수당. 그분이 자생할 수 있는, 스스로 비즈니스 전개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때까지 당신이 먼저 배우고 익숙해진 그 비즈니스 전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내라는 거죠. 이런 원리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좀 더 좀 구분이 되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설명을 할 때 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 강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간 잡을 때 1시간 정도 이거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것만. 그러니까 제가 몇 분 안에 지금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함은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매력보다 우선되는 것은 옳은 일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그 자부심 수준까지 열심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여러분께서 구분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업과 사업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한 개인이 움직이는 모습을 외부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오히려 영업하는 사람 모습에 가까워 보여요. 이 누스킨 하는 것을 영업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그냥 인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누스킨 사업 한번 알아보러 가자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누스킨 영업 한번 알아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 들으셨어요? 그죠? 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알아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이것도 여러분께서 그래서 구분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죠. 영업은 뭐가 영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뭘 파는 게 영업인 것 같아요. 그럼 사업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대요. 이게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반응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요, 사업도 일종의 파는 게 맞아요. 영업도 파는 거고 사업도 파는 게 맞는데 사업 파는 게 좀 다르죠. 영업은 뭘 팔까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게 영업이에요. 사업은
사업을 파는 게 사업이에요. 비즈니스를 파는 거. 이것도 맥도날드 예를 들어 이해하시면 쉬우실 건데, 맥도날드 오너는요, 한번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햄버거 본인이 몇 개를 더 팔 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대리점 내준 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박준이라는 사람은 오늘 하루 내가 머리를 몇 명을 더 할까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박준 프랜차이즈 막 확장시켜내고 이거 늘리는 데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또는 여러분들 같이 모시고 여러분들 이 사업을 전달해주신 분들은 이 제품 하나 더 파는 거에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이 사업할 파트너에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업이라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진주알 하나하나씩을 짚는 그런 느낌이고 개념이라면,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모래사장에 그 진주 목걸이 한 움큼씩을 잡는 게 이 비즈니스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한 개인이 상상을 초월하는 매출도 일으킬 수 있는 것, 엄청난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비즈니스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만약에 속한 곳이 영업 쪽에 속해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영업직이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영업을 못한다, 그럼 그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영업직에 난 속해 있는데 영업을 못해요. 그럼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속한 곳이 비즈니스에 속해 있어요. 근데 나는 영업을 잘 못해. 그 사람 성공할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영업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보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영향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게 그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삼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최고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삼성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오늘날 그 최고의 기업이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사업 딱 시작했었을 때 제가 인식했던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은, 내가 이 사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팀 안에 정말 좋은 인재들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이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구나라고 전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고, 지금 11년 동안 제가 했던 거는 이 팀 내에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많이 썼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인재가 있는데 어떻게 인재를 모아? 어렵네, 난 못하네. 또 이런 분들이 또 가끔 나오세요. 인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와 함께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저를 보고 사업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여러분들 예민해 계시는군요.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길래 뭔가 좀 이렇게 하면 바로 그래. 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 인재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런 인재를 모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와 함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사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뭘 보고 사업하는 거냐면 저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 있죠?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인재를 모으는 게 아니고요, 누스킨이 인재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연결하시는, 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내가 먼저 매력을 본다. 두 번째, 그 매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 이거 굉장히 심플한 일이에요. 왜 이 사업이 잘 안 되냐면요, 본인이 매력을 잘 못 봐요. 그냥 본 매력이 너무 작든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누스킨에 대한 매력에서 조금 더 확대되어지는 매력을 좀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좀 항상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아쉬운 게, 정해진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못 드린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대신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시면 되냐면 반복적으로 들어보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요. 저 사람이 왜 누스킨을 할까? 저 사람이 누스킨 하는 이유 또 뭘까? 저 사람의 누스킨을 하는 이유 또 뭘까? 저 사람이 본 누스킨의 매력은 뭘까? 이게 참 재미난 게, 똑같은 그 강의장 안에서 똑같은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벌어져요. 강의를 듣다 보면 같은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강의를 막 듣는 내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부르 막 떠는 모습을 보면서 강의를 듣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옆에 분은 그럼 있어요. 재미나요. 여기는 굉장히 재미난 곳이에요. 결국은 그건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두 가지 개념 좀 정리되시나요? 네. 이게 좀 정리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누스킨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보셨던 가치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의 가치 첫 번째죠.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요 세 가지가 다는 아닌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바라봤을 때 이 누스킨 사업이 다른 일과 비교를 해서 정말 독특한 이 누스킨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요거 좀 말씀드리기 중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직업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들 살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죠? 뭘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가족, 행복,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도 이제 고민하는 중에 어떤 책을 보고 제가 정리를 딱 내렸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안네 프랑크라고 아시죠? 그 뭐라 그러지? 젊었을 때 죽었었어요. 그 예전에 그 유태인 막 학살당할 때 그 안네의 일기 아마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대요. 본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다 틀릴 뿐이지만 어쨌든 행복을 추구한다. 근데 이제 많은 행동 심리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내린 결론이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결론을 낸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딱 그게 정확한 단어까지는 몰라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으시려고,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되려고. 이걸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사는 거죠.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실제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들을 또 가지게 돼요. 저도 이 누스킨뿐만 아니고 예전에 누스킨 하기 전에도 참 열심히 살았었는데, 내가 정말 행복했을까?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나? 열심히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6가지 요소가 있대요. 이 6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 그 6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렇게 행복감을 많이 못 느낀다고 하는데, 그 6가지를 대부분 어떻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가족, 아까 가족 말씀하셨는데 가족이 굉장히 행복이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가 건강이래요. 수긍이 가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재정적인 부분이래요. 네 번째가 본인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래요. 그리고 5번째가 인간관계. 6번째가 지금 자기의 어떤 성장과 개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점점점, 그러니까 그 성장 개발은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돈은 벌지만 맨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행복감을 많이 못 느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 6가지 요소가 굉장히 인간의 행복과 밀접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질문을 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누스킨 외에 지금까지 알았던 직업이 그 6가지 중에서 과연 몇 가지를 커버할 수 있을까? 몇 개를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세요. 제가 이 누스킨 사업에 대한, 이 사업 끝내주네 라고 그 정의를 내렸던 것은요, 그냥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듣고 그냥 이렇게 듣다가 좋네 이 개념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 누스킨 하기 전에서부터도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좀 살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누스킨 시작했었을 때 미국의 컨벤션이라고 갔었었는데, 그 컨벤션에서 브레이크논이라고 누스킨 회장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기가 여러분들에게 누스킨 사업을 권유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누스킨이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던 게 아주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 누스킨 사업의 가치를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6가지 요소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그 중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지켜낼 수 있을까? 향상시켜낼 수 있을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대부분 직업들은요, 그 중에 1가지, 2가지 정도의 매력을 저에게 제안을 하면서 나머지 것에 희생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그 2가지, 1~2가지마저도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직업에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었었는데, 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6가지를 정말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거기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제가 발견했던 거는 자산이라는 개념에서 자산.
자산. 아마 이 사업 설명을 할 때 가장 또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이 사업의 매력이라고 누구나 이제 꼽는 게 이 자산이라는 건데, 사실 이 자산이라는 것도 이해하는 게 강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늘 사업 설명에서 앉아 듣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그 뷔페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얘기 있어요. 그렇죠?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한 자산이라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돼서는 별로 이게 매력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줄 수 있는 게 어떤 매력이 있냐면 권리수입이라는 걸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자산에 의한 권리수입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선택의 자유를 주어진다. 왜냐면 이 권리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적 재정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권리수입인 거잖아요. 이게 이 사업이 가진 첫 번째 매력이에요. 마치 내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 같이 건물의 임대 수익을 받는 것 같은 수익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게 이 누스킨 사업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누스킨 하는 첫 번째 이유를 꼽는 게 이게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준다. 저도 만약에 어떤 분이 그 당신이 하는 누스킨에 대해서 매력 하나만 딱 얘기해 보세요. 짧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자유입니다. 자유. 아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지금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자유로우세요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데 왜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뭔가 제약이 많아요. 별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지는 못하는 게 이게 사실 현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일의 첫 번째 매력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권리 수입, 그리고 그 권리에서 발생시키는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해 보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영업과 누스킨을 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그 이유가, 저희가 하는 일이랑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학습지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뭐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냥 하나의 비유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학습지를 한다 하는 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학습지 가지고 학습지를 할 고객을 찾고, 그렇죠?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이 학습지 할 사람을 찾고, 이런 일 하는 거 맞나요? 보험하시는 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보험 가지고 보험할 사람 찾고, 그죠? 그러니까 보험 고객 찾고 같이 보험할 사람 찾고, 이게 보험하는 일이 하는 분들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하는 일은 뭐예요? 저희도 누스킨 가지고 누스킨 쓸 사람 찾고 같이 누스킨 할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얼핏 보면요, 누스킨이나 보험하는 분이나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는 거 아니야, 영업하는 거 아니야, 비슷한 일인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학습지 하는 분이요, 열심히 그 학습지 가지고 학습지 할 사람들을 막 찾고요, 학습지 쓸 고객들을 막 찾은 거예요.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5년 후에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누스킨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 회사에서 가만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학습지를 함으로써 없었던 매출이 일어난 거잖아요. 막 이 사람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만둔 거와 상관이 없이 학습지 쓰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학습지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그만둔 거와 상관이 없이 학습지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당신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매출이 일어나니까 이 매출이 없어질 때까지 매달 일정 부분을 당신의 커미션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은. 그 일 딱 그만두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그걸로. 왜? 지금까지 자기는 일을 했죠. 이거 누가 만든 매출액이에요? 내가 만든 매출액이라고 뭐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누구의 자산을 만든 일이에요? 회사 자산을 만들어준 일이에요. 내가 그만둔 순간 이 모든 자산의 가치는 회사에 속하는 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학습지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의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도 내가 여기서 매출을 일으키면 수수료 받고 끝나는 걸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보세요. 누스킨 같은 경우에 내가 이 누스킨 아이템이 내 아이템이에요? 누스킨 내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누스킨 아이템을. 내가 만든 아이템이 내 돈 들여서 만든 아이템이 아닌데, 어쨌든 이 아이템 가지고 내가 고객도 만들고 회원망도 구축하고 학습자는 거랑 비슷한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 5년간. 그래서 5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누스킨을 잠깐 쉬게 되거나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만둔 거랑 상관이 없이 누스킨 쓰는 분들을 계속 쓸 수 있겠죠? 누스킨 사업하는 분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매출을 계속 익힐 수 있어요. 그 회사가 어쨌든 당신 그만둬도 당신 때문에 일어난 매출이니까 이 매출 소멸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계속적으로 로열티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건 누구의 자산 만든 거예요? 내 자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형태가 비슷하고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올인되는 거고요.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전적인 직업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여기 많이 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학습지 않은 부부 보셨어요? 올인해서? 흔해요? 그게 보시기가? 알지를 못하면서 비슷한 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 멀쩡히 다니는 연봉 1억을 포기하고 여기 와가지고 올인을 하면서 그 자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시고 그게 규명될 때까지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요. 결국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일단 하셔야 돼요. 남의 자산 만들어주든지 내 자산을 만들든지. 일단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산을 만드는 쪽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 아이템을 가지고 하든지 남의 아이템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나눠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남이 만든 아이템을 활용해서 자기 자산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들 있죠?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의 햄버거는 내가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이템을 활용해서 이제 내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아이템은 괜찮으면 괜찮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권리금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템이 좀, 그러니까 비용이 좀 싸면 아이템이 검증이 안 된 거고. 이게 굉장한 맹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말라하는 게 내 아이템을 좀 가지고 싶다. 내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좀 이 아이템, 좀 좋은 아이템.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게 그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아이템에 많이 목말라 하고 있고.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템 소편하게 뭐 본사 눈치 안 보고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내 마음껏 좀 활용할 수 있는 내 아이템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요. 그분이 아이템을 양말 하나를 만들어내기로 한 거예요. 양말을. 양말 하나를 내 손에 쥐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디자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써야 되고, 그렇죠? 기계 설비 돌려야 되고, 그 기계 설비 돌리면 부지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양말 하나를 내 손에 쥐는데도요, 200만 원 까지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작 양말 하나 손에 쥐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여러분 이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 하나를 이 회사가 탄생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원 한 장 내셨어요? 많은 분들은요 자꾸 공짜라고 하니까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스킨이 네트워크 안 하고 이게 일반 비즈니스 컨셉에서 이런 아이템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도구로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소수 몇 명한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에이지락 하나 나오는데 한 1, 200만 원 들여 나온 것 같았어요, 이 제품이. 상식적으로 1, 2천만 원 들였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에이지락 강의를 처음 들었었을 때 이 에이지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개의 기관, 특히 이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랑 연결했다. 이 앞에서 설명 혹시 하셨나요? 그 라이프젠 테크놀로지가 어떤 기관인지 아세요?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이 노화 연구에 대해서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게재됐다라고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 대학 교수를 임용할 때 그 평점을 주는 기준에서 연구 논문 횟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연구를 활발하게 활동하고 논문을 많이 게재했는지를 보고 이제 그 평가를 한다는데 그 수많은 연구 논문 게재된 거 40개랑 사이언스지에 한 번 게재하는 걸 같이 이꼴로 친대요. 그 정도로 그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게 권위가 있는데 그 사이언스지의 노화 연구에 대한 그 논문을 게재한 게 그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연구 기관이에요. 거기서 원천 이 베이직컬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 누스키랑 이제 같이 쪼이에 대해서 이 에이지랑 제품이 나왔는데 그걸 딱 들을 때 그럼 만약에 이 라이프젠이랑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지? 원천 기술을 거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료가 되면 암이랑도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딱 들었었는데 작년에 이 누스킨이 그 라이프젠을 인수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1, 2천만 원 주고 인수했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을. 사실은 이 에이지락이라는 아이템 하나를 보호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게 지금 나의 사업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내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결론을 드리면 이 사업은 참 희한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가치를 딱 바라보면요 이 회사도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주고요 이 사업을 내가 되게 우습게 하면요 이 사업도 그 사람을 되게 우습게 봐요. 그래서 우스운 결과를 줘요.
이건 없는 거를 있다라고 보라는 게 아니고 들여다보지 않고 집중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회의주의 때문에 저항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2번 경험하고 2-3번 얘기 들은 걸 가지고 전부 다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오류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6만 개예요. 그 중에 한두 개 들어보고 그 6만 개를 다 평가를 해요. 전 지금 누스킨을 11년 하는데 누스킨 잘 모르겠는데, 대단한 천재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전 11년 한 저도 지금 누스킨 100% 안다라고 잡을 못하겠는데, 그냥 대충 반쯤 좋으시면서 듣고 나서 누스킨 다 안돼요. 천재시, 천재, 그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이해해보세요. 제 말에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말씀하세요. 자,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획득하고 내가 형성한다는 건요, 진짜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누스킨 하기 전에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이걸 다시 비즈니스 쪽으로 지금 옮겨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크게 한번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많이들 체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기회가 나한테 있다. 그래서 이 자산이 형성됨으로써 나한테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그 자유를 사람들은 많이 갈망하기 때문에 자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세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 지불을 지금만 하는 게 아니고 옛날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한 200년 전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목숨도 줬던 거 아세요? 목숨을 바쳐. 그 자유 얻기 위해서 불과 우리나라도요, 한 60, 70년 전에 그 자유를 내 후손들한테 얻어주게 하고 싶어서 자기 목숨도 던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그런 자유, 좀 더 자유롭고 싶어서 아마 뭔가를 지금 선택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목숨까지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스킨 열심히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가치를 하나 좀 공감을 좀 해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이 자산이라는 게. 좀 공감이 가시나요? 좀 더 이해 가세요? 자,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을 좀 말씀드리면 성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 예를 들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쪽에 다 몰고 성공한 사람들을 한 무리를 딱 몰아가지고 그걸 비교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별로 그냥 이 사람들이나 그냥 거기서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몰라도 정확히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징이 실제 그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 그래서 책 제목도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6가지 습관.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떤 분은 습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다 맞는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고. 어쨌든 생각이 됐든 행동이 됐든 습관이 됐든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려요. 그래서 전 예전에 제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내가 자본이 없다. 지금 자본만 있으면 난 정말 성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역량과 생각과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전부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역량과 생각과 행동이 안 돼서 돈을 확 줘버리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폐해인데 뭐냐면 그게 로또라는 게 있어요. 로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는 무관하게 말 그대로 운으로 돈을 딱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번 사람들이 잘 사는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다시 말하면 로또 붙은 사람들이 진짜 잘 사는지를 한번 더 조사해봤더니 미국에서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쭉 조사해본 결과 그 중에 그 한 90% 정도가요 로또가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더래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가정 파탄, 이혼, 엄청난 문제를 문제가 그 90%라는 거예요. 그 10%만이, 그 중에 로또 받고 당첨되는 사람 중에 10%만이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돼도.
그걸 또 조사를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 그 10%는요, 로또권 당첨되기 전부터 부자였대요. 원래 부자가 당첨되니까 그 부동할 수 있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누스킨 사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가 간에 상관이 없이 누스킨 하면 돈법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누스킨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큰 가치는요, 그냥 이게 만약에 단순히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일, 그러면 매력이 좀 덜했을 건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 이랬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뭐래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해가 되어지실지. 사실은요, 우리가 보통의 직업은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요구를 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썩 부유하지 못한 동네에서 이제 살았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부유한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런 동네였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오면요, 친구 중에 하나가 뭔가 신기한 걸 하나 가지고 와요. 그 학교에. 그러면 애들이 삥 둘러가지고 신기하니까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러죠. 나도 사달라고 그러죠. 엄마한테. 그리고 다 가요. 그 다음날 되면 막 좀 밤탱이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뭐 얻은 게 없어. 근데 정말 어떻게 갖고 가세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아야지. 부인수에 맡겨서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온 거예요. 그냥 너무나 쉽게 거기 또 수긍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제가 이 누스킨 사업을 딱 하고 나서 제일 생각났던 친구들이 또 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누스킨 사업 한번 해보자. 정말 이게 우리 때로서 우리가 어떤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내 자녀는 어떤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들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되지만 우리 자녀는 이제부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건 우리 죄다. 이 누스킨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자 이 얘기를 하는데요. 반응이 아니면 다른 다 보잖아요. 올라가지 못하는 마음을 쳐다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무서운 걸 하나 깨닫게 됐는데, 이 가난도 유전이 되나? 가난이 유전하고요. 가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업, 패턴, 생각 방법.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중에 긍정적인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낙천적인 분은 맞습니다. 낙천이랑 긍정은 틀려요. 뒤에 낙천은 좀 없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뭔가 막 도전적인 분들이 없어요. 비판적이고 굉장히 뭔가 진지한, 그리고 특히 가난한 분들 중에 감사단 말 별로 한 분도 많이 못 봤어요. 고마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이 누스킨 하는 건 그렇다고 뭐 제가 이 누스킨에서 성공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제 자녀한테 뭔가를 이렇게 물려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한 게, 만약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 있다면 뭘 물려줄 수 있을까? 나는 내 그냥 자녀한테 돈만 물려주면 된다. 그냥 집 하나 물려주면 난 부모로서 도리를 다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그게 진짜 부모로서 내가 할 바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뭘 물려주고 싶을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자녀한테 뭔가를 물려줄 수 있다면, 그리고 뭐 집이나 무슨 뭐 돈이나 이런 걸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뭐 리더십이라든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청하는 방법, 어떤 어려운 건 안간이 있더라도 거기서 긍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걔가 물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말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육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게, 제 아는 사람 중에 그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요, 술만 먹으면 그냥 와이프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자란 그 집안 아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형이었죠. 그 형은요, 그걸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그 사람의 꿈이 뭐였냐면,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고 어른이 되면 저 아버지 가만 안 둔다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얼핏 알았던 사람이니까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그 형이.
근데 결혼했는데 와이프랑 이혼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술 먹고 때린 거예요. 자기 와이프. 그렇게 증오했던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본대로 행동해요, 본대로. 그 보면은 아무리 공부할 만한 환경 아닌 데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수고해요. 물론 개 중에 한두 명씩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맨날 TV 바라보면서 너 가서 공부해, 책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 자녀는요, 그 아버지의 입이 아닌 등을 보면서, 그 부모의 등을 보면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누스킨 사업을 통해서 제 자녀한테만 물려줄 수 있다면, 내가 누스킨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게 됐던 성실함, 그리고 어떤 열정, 겸손함, 얘기를 듣는 거, 공부하고 학습하는 태도, 그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지 않는 것, 사람 우습게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제가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얘는 만약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둬도요 어떤 형태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누스킨 사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요, 어떤 일은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직업도 많아요. 그거 아세요? 안 그랬는데 그 일 5년 하고 나니까 얘가 좀 맛이 갔어. 이런 거 많아요.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들. 건강 이상해지는 거나. 이 누스킨이 가지고 있는 일은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이 누스킨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스킨 하는 사람들이 100% 다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스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치를 이해하고, 이 가치에 맞는 진짜 성공을 내가 한번 거둬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제대로 많이 간다면, 왜냐면 이게 원리가 있어요, 구조가. 왜냐면 이 사람은요, 관계 비즈니스라고 해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비즈니스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요구를 받아요. 그렇게 딱 깨우치고 내가 정말 괜찮은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이 되겠다 생각하면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볼 때 이 사람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본 두 번째 매력이다. 결국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만들어주고, 그 마인드가 행동을 지배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진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두 번째. 좀 공감하시나요? 네. 자, 세 번째. 제가 이 누스킨 사업에서 발견한 세 번째 매력은요, 어찌 보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보상 설명할 줄 알았대요. 이 사업에 대한 가치와 매력에 의해서 보상을 막 사가지고 보상을 막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누스킨 사업 설명할 때, 요즘에 그런 강의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강의 이렇게 듣다 보면요, 자기가 누스킨 하기 전에 되게 가난했는데 누스킨을 해서 이런 차를 타고 이런 집을 사고 뭐 이런 강의들을 이렇게 종종 봐요. 근데 뭐 그것도 굉장한 가치죠. 그분이 이뤄낸 거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했는데, 사실 저는요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관심 있지는 않아요. 사람이 다 취향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집, 무슨 차 이런 거 관심이 없고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사장님은 빌 게이츠가 되고 싶으세요? 빌 게이츠가 사는 집이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 계신 사람은 저 빌 게이츠도 싫은데, 빌 게이츠 싫고 집도 싫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께서는 황금 알을 갖고 싶으세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갖고 싶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장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냥 뭐 돈을 일시적으로 딱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걸 혼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어떤 체계나 가르침이 없이 본인이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굉장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 번 했다 이렇게 깨지면요, 거기서 주저앉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지, 그걸 딛고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멋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나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일반 전통적인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뭔가 학습하고 자기 노하우를 같이 나누고 가르쳐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모든 A부터 Z까지 본인 스스로가 다 해결하고 본인 스스로가 깨지고 진짜 막 죽을 뻔했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가치가 굉장히 크겠죠, 그것도. 근데 누스킨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26년 동안 그걸 했던 사람들이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거, 이게 제가 발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공감이 갈렸지 모르겠지만요, 사람. 많은 부도 없고 성공도 했는데 왕따야.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돈은 많은데 놀아줄 사람도 없고 되게 싫어해. 사람들이 날 친구야.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이 누스키는 사람 또 하나 매력인 건요. 저는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위치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서로 좋아하고 정말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 누스킨도 선택인데요. 모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이 가치를 보고 내가 이런 행복도 내가 이 누스킨을 통해서 얻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 이거는 내가 성공하고 나면 절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을 잘 만들어 나가야지만 얻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사업을 이제 막 처음 알아보시고 또 지금 그 막 시작하는 단계는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가치까지도 여러분 사업에 성공을 한번 가져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이 누스킨을 통해서 만약에 뭔가를 얻으신다면 단순히 이게 부뿐만이 아니고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세 가지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한번 좀 나눠봤어요. 이 세 가지를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원리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해야지만 이게 내게 되어줄 수 있는가가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그게 이 성공의 원리예요. 몇 가지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 이 사업 시작하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건요. 어떻게 해야 이 사업에 성공하느냐가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아무한테나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고 그분들 강의를 듣고 그분들이 있는 장소에 가가지고 또 그분들이 쓴 책들, 그 사람들이 한 어떤 테이프들 이것들을 들으면서 쭉 연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쓰는 표현 방식과 쓰는 단어만 좀 틀릴 뿐이지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그걸 추려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제 앞에서 이런 가치가 공감이 됐어요. 나도 그런 가치를 누리고 싶다. 나도 그런 삶을, 나도 선택의 시간적, 재정적 자유. 나도 나라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로서의 어떤 변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성공을 내가 한번 이 누스킨을 통해서 얻고 싶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냥 그걸 하셔야 될 뿐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닥 이렇게 막 살고 싶은 삶이나 이게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평범한 삶을 원한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거 절대 평범한 삶이 아니야. 그분이 원하는 본인이 평범하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거 평범한 삶이 아닌데 어쨌든 그 삶을 좀 원한대. 그 말은 뭐냐면 별로 그렇게 큰 노력할 자신은 없으니까 자기가 큰 변화하고 큰 노력할 자신은 없으니까 요행을 또 바라는 것도 양심에 걸리니까 좀 적은 노력으로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 적당히 살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보다 보면 나오는 얘기가 양극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예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 중요한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 가치, 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면 이제 그걸 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앞에 세 가지 가치가 공감이 되시고 저 가치라면 내 삶이 앞으로 5년, 10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멋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게 이해가 된다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누스킨을 통해서 그런 가치들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부터 설명드린 걸 여러분 걸로만 소화하실 수 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건가를 한번 보셔도 좋고요. 아, 저건 저 사람이냐가 한가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셔도 되고 좋고 저게 진짜 사실인가라고 하는 관점을 보셔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굉장히 이거는요 말 그대로 진짜 제 노하우예요. 이건 어디서 제가 공부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11년 동안 실제 해가지고 경험해서 추린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어떤 성공의 원리나 이런 성공의 방법들은요 이런 강의 외부에 나가서 좀 들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걸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지금 뭐 그 각 교육기관마다 그 교육비는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형태의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대로 받으시려면요 뭐 한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지만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거기서 듣는 강의보다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좀 더 세련되지도 못하고 자료도 뭐 충분하지도 않고 저는 그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그분들은 말 그대로 교육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다면 전 제가 해본 걸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께서 값어치로 따진다면 얼마의 값어치를 이 강의에 한번 부여를 하시겠는가.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사업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누스킨에서 성공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건 아주 운 좋은 사람들이 한다. 힘든 거 하나 없이 아주 어려움을 싹싹 피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 성공하는 거 같아요? 이 사업은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겪는 건 똑같아요. 실패한 사람들 그렇게 겪었을 때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고요. 성공한 사람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저도 이 사업 11년 동안 굉장히 여러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굴곡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만나면 거기서 돌아서서 나가는데 그걸 딛고 일어서서 그걸 삼키고 여기까지 온 것들이에요. 그게 다 규정된 건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걸 도출해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예전에 그 콜럼버스의 달걀 얘기 아세요? 콜럼버스가 뭐 자기가 이룩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게 배 타고 나가면 다 발견하는 거. 나도 그냥 뭐 배가 없어서 그랬지. 배만 대줬으면 나도 그 발견하는 거 뭘 대단하다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콜럼버스가 그 달걀을 딱 하나 가지고 요거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인정하겠다고 한번 세워보라고 달걀.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달걀이 서요. 콜럼버스가 그 달걀 딱 하더니 팍 깨가지고 세운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뭐야 이게? 이걸 누가 못해? 당신 못했지 않냐고. 사람들은 그냥 내 온 결과를 보고는 굉장히 그걸 우습게 하는데 그게 거기까지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만큼 집중하고 들으실 준비를 다 하시네요, 여러분께서. 이런 의지가 필요해요. 잠 깨기 위해 사탕도 입에 묻히고 놔주시고 미스트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 원초적으로 막 꼬집어 주시기도 하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넌 여기 와서 자니? 예? 그러면서 막 꼬집어 주시고 집중 한번 해보세요 이제. 자, 이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강조했던 건 뭐냐? 왜 이 사업을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 치고요. 사장님 이 사업 왜 하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요? 이런 사람 없었어요. 사장님 이 사업 왜 하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런 사람 없었어요. 사장님 이 사업 왜 하세요? 얘가 해자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사람 없었어요. 사장님 이 사업 왜 하세요? 그러면 그냥 뭐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이 사업하는 일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께서 이 사업에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여러분께서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누가 물어본다면 두 번 생각 안 하고 그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얘기가 그냥 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말하는 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감동이 되어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슴 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외여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부자 아빠 하나 아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시리즈가 있어요. 시리즈가 1권, 2권, 3권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5번째 책이었어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그 부자 아빠 하나 아빠 시리즈 5권 제목이 부자로 젊어서 은퇴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도 좀 매력이 있었고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자기 얘기가 나와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 보시면 그 나이키 천지갑, 찍찍이지갑 기억나세요? 애들 가지고 다녔던 거? 그거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굉장한 부를 이루고 성공을 했는데 이게 뭐 경험 미숙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뭐 대기업에서 비슷한 걸 막 만들어내니까 그냥 밀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막 실에 빠져 있으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막 힘을 주고 용기 주면서 한번 너 다시 한번 제기를 해봐야지 이렇게만 누워있으면 어떡하냐 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한번 다짐을 하는데 뭐라고 그 친구한테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여기 결단하는데 반드시 10년 안에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 친구한테 뭘 하려는 계획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아무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딱 단언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은 7년 만에 다시 백만장자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한테 내가 했던 걸 가르쳐주고 내가 뭘 했는지를 가르쳐줘도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한다. 성공을 이뤄낸 것은 내가 했던 방법, 내가 했던 일이 아니라 나였다. 나. 마치 똑같은 학교에 다녀도 모두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자기는 어떻게 보다 중요한 게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왜?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왜라고 하는 게요, 동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기라는 것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에요. 행동을 유발하는 힘.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불러요. 그러더니 내가 너를 유심히 관찰해봤더니 네가 머리가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공부할 머리가 없나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이 머리라는 게 두 종류가 있구나. 공부할 머리가 있고 공부 안 할 머리가 있구나. 근데 날 낳아주신 어머니가 내가 공부할 머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기를 쓰고 공부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공부 안 하는. 그러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제가 공부를 안 했던 이유가 공부할 머리가 없어서 공부를 안 했던 게 아니고 저한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네가 지금 여기서 공부 안 하고 이제 네 공부 있으면 여기를 어떻게 보내야 돼서 네가 들어갈 대학과 학과가 딱 정해지는데 네가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었을 때 너 그거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너 보내다가 이 얘기를 했었다면 네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확 줄어들 수도 있어. 너가 거기 가서 일하고 싶어 넌 절대 못할 수 있는 운명에 빠질 수가 있어. 지금 이 시간이 기중에 이걸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누가 얘기했으면 그래서 제가 진짜 거기서 굉장히 화들짝 놀라고 이렇게 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삶을 후회하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 성공의 원리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도 저희 서울에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는 거 보면 이미 이 사업한테 필요한 영양들은 다 주고 계세요. 이 사업은요 그냥 특정한 어떤 직업군의 어떤 성격의 소유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 성공하시는 요소는 다 있는데 문제는 그게 끄집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걸 끄집어 나올 거 만드는 게 바로 이 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업을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성공을 하는데 그 잘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역량과 능력 정도를 가지고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더 끄집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걸 끄집어 나오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왜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누스킨이 그걸 못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건 다른 직업을 차라리 만나서 여러 잠재력이 막 튀어져 나와서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면 너무나 다행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죽을 때까지 이게 끄집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꼭 여러분 누스킨 아니셔도요 이런 얘기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평소에 하는 얘기니까 누스킨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이 끄집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끄집어 나올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누스킨이 저의 안에 것에 끄집어 나오니까 저는 누스킨 하기 10년 전 모습이랑 지금 완전히 틀려요. 지금 10년 후에 지금 제 모습은요 제 속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끄집어 나온 상태고 그래서 저는 끄집어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왜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각인됐던 계기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처음 사업하고 나서 갔었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그 처음에 딱 그 행사장을 갔더니 그 브레이크햄론이라고 하는 누스킨 회장이 딱 나오더니 첫 인사말이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BD 막 이래요. BD가 되고 싶어. 블루 다이몬드라고 아시죠? 그게 되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햄론 회장이 여러분들 여기 블루 다이몬드가 되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막 이래요. 여러분들 여기 블루 다이몬드가 되고 싶어서 오신 거라면 지금 여기 잘못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시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미난 실화 하나 얘기해 주겠대요. 미국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올림픽 조정현 선수가 있어요. 조정 아시죠? 그 사람이 그 올림픽 팀 주장이었대요. 그 결승 그 이제 그 경기에 딱 올림픽에 출전해서 16강, 8강, 4강 했을 때 딱 결승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메달이 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결승전이에요. 그 결승전을 딱 앞두고 있는데 전보를 봤는데 와이프가 임신 만삭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막 출산을 막 지금 앞두고 있었을 때 산통이 시작되면서 지금 막 병실에 들어가는데 남편을 너무 애타게 찾아대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강의할 때마다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조심하는데 이제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서 남자한테 너무나 그냥 단순히 뭐 당연히 그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갑니다. 이러세요. 아니 지금 제 말씀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올림픽 팀 주장이고요. 지금 올림픽에 출전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지금 결승을 앞두고 와이프한테 갑니다 이래요. 아니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에 출전 이 88 올림픽 와이프한테 갑니다 이래요. 나중에 옆에 와이프가 옆에 같이 앉아 계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막 그냥 막
막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남의 일이라고 그냥 막 지금 막 내가 막상 아니라고 막 너무 쉽게 그냥 와이프한테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와이프한테 갈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일단 전화 한번 해볼 것 같아. 심한가요? 이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지. 진짜. 근데 웬만해서 거기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난 지금 올림픽팀 주장인데. 근데 그 사람은요, 전화 딱 받고 내 입으로 갔어요, 그걸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요? 잘렸죠. 근데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그 주장이 빠졌잖아요. 주장이 빠진 그 팀이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딴 거야. 이 사람 하나만 못 딴 거예요. 지금 뭐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 한국의 그 태릉 선수촌의 사람들 지금까지 막 피땀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메달 하나 따려고, 금메달 하나 따려고. 왜냐면 금메달 하나 따면 그게 자기 평생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10년을 막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 사람은 그 한 번의 선택이 그 전까지 흘렸던 땀을 그냥 하나도 그냥 그걸로 끝내는 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요.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소포랑 엽서를 하나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 엽서에 당신이 10여 년 전 저를 위해서 잠시 맡겨두셨던 금메달을 이제 당신께 돌려보내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때 태어났던 아들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조성호 선수가 돼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전율이 막 올라와요. 전율이 막 올라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제가 옆에 있던 와이프한테 와이프 말을 잘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에이 이러는데 그 브레이크앤모닝 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직업이요. 정말 소중한 걸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대요. 자기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있대요. 자기 가족, 자기 신념, 또 자기의 비전,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열심히 한대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위해서 이 미국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Y를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는 힌트를 한번 드리겠는데, 좀 유치해도요, 같이 감정이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쌍둥이 빌딩을 그려놓은 건데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네, 상상을 해주세요. 육상 빌딩 같은 게 두 개가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높이에. 여러분들 여기 서 계신데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 옥상에 어떠세요? 이렇게 아래내려 보면 이쪽이 좀 감정이입이 되신 것 같고 지금 이쪽에서는 이렇게 표정이 옥상에 올라간 표정이 아니신데요. 지금 옥상에 올라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상 빌딩 옥상에 사람도 안 보여요. 막 바람 불고 막 떨어질 것 같아서 막 후두둑 막 떨리는 지금 상황인데 보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가 한 거리가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옥상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줄이 하나가 쭉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옥상을 이어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 줄 잡고 여기 한 번만 건너면 이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시고 300만 원 여기 한번 건너보시고 한 번씩 계시던데 자, 한번 해보자는 분 한 번씩 계세요? 없어요? 아, 예. 그 사람이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서 007 가방을 딱 꺼내요. 딱 열었는데 어림잡아도 막 돈이 엄청나요. 5만원짜리가. 자, 이 줄잡고 여기 한 번만 건너가면 이 자리에서 현금 1억 7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1억 7천에 한번 건너보실 분. 지금 저기 사장님이 생각하다 딱 건너가 손을 딱 드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발 하겠습니다. 세치기라도 막 먼저 건너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지금 내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한 5m 가다가 바람이 훅 부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쑥. 자 이제 건너가 보시죠.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다네요. 자 여러분들 자세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보시다니까 지금 자꾸 안 올라갔다고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번지 점프도 못 하시면서 자 여기 여러분들 한번 서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여자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체력장 하시죠? 체력장 오래 매달리기 하세요? 난 오래 매달리기 한번 이렇게 매달리면 난 한 2시간을 매달린다. 한번 매달렸다 하면 2시간은 자신 있으세요? 남자분들은 턱걸이 하시죠? 턱걸이 있죠? 난 한 번 하면 500개 한다. 500개 턱걸이 한 번 하면 500개 한다. 계세요? 500개? 지금 이게 2시간 못 매달려 계시고 500개도 못 하시는데 여길 건너간다. 이 무슨 질문이냐면요. 이 건너갈 확률이 한 몇 프로나 될까 하세요? 0%. 건너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어떤 의도로 드린 거냐면 얼마 들이면 목숨이나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해하세요? 돈 1억에 목숨이나 한번 바꿔보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똑같이 서 계시는데요. 이 맞은편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여러분의 뭐 자녀분, 최소한 여러분의 남편일 때는 여자분이 여러분의 자녀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이제 이해하셨나 보다. 여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테러범이 딱 나타나더니 이 줄 잡고 건너오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밀어버리겠다고 어떻게 하세요? 건너가세요? 그죠? 건너가는데요. 막 건너가다가 한 5m 가다가 아, 오늘 카드값 깎는 날인데 이런 생각 들어요? 막 건너가는 중에 아, 감사합니다. 예, 이거 필요했습니다. 막 건너가는 중에 막 건너가다가 아, 오늘 가스불을 내리고 왔나? 이런 생각 들어요? 자, 무슨 생각만 드실 것 같아요? 이 건너가는 것과 여기 있는 가족, 요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안 드시겠죠? 이게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뇌를 여러분 다 고구조로 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고자 준비 중인 박지성 머리를 딱 열어보면요, 머릿속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축구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LA 다저스에 막 입단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 메이저리그 진출하려고 하는 박찬호 머리를 딱 열어보면 머릿속에 야구랑 메이저리그밖에 없어요. 사법고시 붙기 위해서 저 절에 박혀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는 그 사법고시생 머리를 딱 열어보면 머릿속에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과 판사 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고3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고 있는 고3 수험생 머리를 딱 열어보면 머릿속에 그 수능 붙는 것과 들어가고 싶은 대학,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고3 수험생 머리를 딱 열어봤더니 머릿속에 수능, 대학, 여자, 오락, 인터넷 오락, 게임, 친구랑 술 마시고 노는 거, 막 만화책 꽉 찼어요, 이렇게. 자, 걔 대학 들어갈 확률. 근데 걔가 내 아들이야. 어떤 거였어요? 이게 제가 이 상황에서 느껴지는 마음이 비슷한 느낌이 많아요. 누스킨 한다고 묻혀놓고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어차피 누스킨 하시기로 하신 거, 누스킨 할 때까지 한번 누스킨만 집중해보세요. 안 들어요. 너 어차피 대학 들어가기로 결심했으면 수능 볼 때까지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집중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공부가 인생이 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요, 똑같아요. 누스킨, 어차피 누스킨 하기로 하는 거 누스킨만 집중해서 누스킨 인생이 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부가 인생이 다예요 하는 애는요, 너무 안타깝게 자기 공부하는 것과 인생을 연결을 못 시켜내요. 이해하세요? 이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따로 인생 따로니까 이 이유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걔 내 아들이야.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누스킨도 똑같아요. 제가 누스킨 하면서 굉장히 재미나는 현상 하나를 발견하는데, 똑같은 이유 때문에 어떤 분은 그게 누스킨을 할 이유가 되고요, 어떤 분은 그게 누스킨을 못 할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이 때문에 이사를 못 한대요. 근데 어떤 분은 아이 때문에 이사를 한대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이사를 못 한대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된대요.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한대요. 어떤 분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된대요. 어떤 분은 남편이 반대해서 못 한대요. 어떤 분은 남편이 반대해서 해야 된대요. 서로 다 같은 이유인데 이 선택이 틀린 이 이유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해한 누스킨이 틀려요. 서로가. 서로 바라본 누스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친구, 그 대학을 하는 그 친구가요, 자기가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과 자기 인생을 연결을 못 시켜놨다면 이 자기가 대학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이라, 이 누스킨을 내가 한다는 게 앞으로 내 5년, 10년의 내 인생과 이걸 연결을 시켜놓지 못하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일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일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직업은 나에게 한 달에 얼마씩의 수입을 벌어주는 일이었지,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를 찾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를 잘들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누스킨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걸 찾지 못한다면 결국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것만 가지고, 물론 이제 이미 그게 습성이 돼가지고 과거에 굉장히 뭔가를 잘 이뤄냈던 분들은요, 그닥 어렵지 않게 누스킨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게 막 끄집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끄집어 나오시는 건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이 사업에서 본 거. 자, 돈 1억에 건너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지금 자녀 수술비 1억이면 살릴 수 있는 부모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한테 여쭤봐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다 되고 싶대요. 누가 부자가 되냐? 진짜 부자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 돼요. 능력 아니에요.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참 재미난 게 이 무슨 성공한 사람들은 일렬로 쫙 세워보면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공통점을 찾아내라.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나이 다 틀리고요, 성별 다 틀리고요, 성격 다 틀리고, 성향 다 틀리고, 생김새 다 틀리고, 과거, 직업, 정치 다 틀려요. 뭐 도저히 외관과 그냥 그 상황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걸 얘기를 해보면요, 그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대체 이 사업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건지는 아십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강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동기를 끌어내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게 한 5단계인가 이렇게 쭉 내려놓은 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이야기 쉽게, 그게 세 개를 알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동기가 나오고, 하고 싶은 것도 동기가 나오고, 되고 싶은 것도 동기가 나온다. 이 중에 뭐가 제일 강한 동기를 끌어낼 것 같아요? 어떤 것에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일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자, 이 되고 싶은 모습 있죠? 이거는 사람이 목숨도 던진대요. 그 되고 싶은 모습에 가장 큰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누스킨에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뭐 끄집어 나오고, 여러분들 열심히 누스킨을 해야, 열심히 해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별로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을 앉혀서 자꾸 열심히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씨름하지 마시고요, 그 여러분들의 뭐 대상자든지 여러분들 파트너가 왜 이걸 열심히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걸 도와주세요. 그럼 뭘 얘기해 주시면 되냐면, 이 누스킨이 5년 후에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딱 5년 후가 됐는데요, 사장님이 한 달에 1억씩 벌어요. 좋으세요? 네. 근데 막 가슴 터질 듯이 막 미칠 것 같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요, 5년 후에 마음껏 막 원하는 대로 여행을 막 다녀요. 막 다녀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 실험을 실제 했어요. 저희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5년 후에 사장님이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된다. 어떨 것 같아요? 뛰어요. 이래요. 그건 딱 제가 단정져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감생해요. 여러분들이 일단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쫓아가니까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그게 메인은 아닌데,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냐면, 아, 빌 게이츠 부자, 이런 집 사는 사람, 이런 차 사는 사람. 이것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차 사고 그런 집 살면 마치 빌 게이츠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무슨 환경에 사느냐, 뭘 갖고 있느냐가 궁금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 사업에서. 그럼 그 나머지는 따라오니까. 사람이 취향이 다 틀리지 꼭 그 차를 뭐 사야 될 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누스킨이 5년 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여러분 속해져 있는 뭐 자녀로서는 어떤 자녀가 되고 싶고, 그렇죠? 부모로서는 어떤 부모가 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 그게 저를 정말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저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제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각자 역할 중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렇게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갖고 싶은 거 따로, 하고 싶은 거 따로, 되고 싶은 거 따로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적은 걸 보면요, 도대체 이분의 정체를 모르겠어. 뭐 하고 싶은 거로는 뭐 이분이 무슨 스키 선수인지 무슨 패러글라이딩 선수인지 도대체 뭐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되고 싶은 거는 사업가가 되고 싶대. 하고 싶은 거는 사업과 전혀 연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사업가가 되고 싶었고요, 하고 싶은 것도 사업가 연계, 뭐 비즈니스 트립, 뭐 이런 거, 이게 주였어요. 그러니까 관심이요, 요거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이제 진짜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죠. 또 다른 관심이 될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관심사가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으면 집중된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누스키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5년, 10년에 한번 그릴 수 있는 모습, 그걸 가능케 해줄까? 저는 진짜 한 11년 전에 제 미래를 한번 그리고 싶었는데 이걸 그릴 만한 마땅한 펜이 없었어요, 저한테. 도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상과 비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도구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도구 없이 생각만 하는 게 공상되는 거고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발견하면 그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면 누스킨이 내 공상으로 끝낼 수 있는 미래를 진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강의만요, 제가 한번 시간 내서 하면은 이것도 한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드렸던 힌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생각해서 여러분의 동기를 좀 끄집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신.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3가지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사업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나 자신에 대한 확신. 확신이 없는데 이 사업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확신도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제품을 쓸 정도의 확신과 남을 제품 쓰게 할 확신이 틀려요. 아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결정할 정도의 확신과 남을 이 사업 하게끔 만드는 그 확신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처음에 고전을 하냐면 내가 제품을 쓸 정도의 확신 가지고 남 제품 쓰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그냥 사업할 정도의 확신 가지고 남 사업을 하게끔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일이 되어지냐면 남을 이 제품을 쓰게끔 만들 확신, 남을 이 사업을 하게끔 만들 확신으로 이게 커져야지만 일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지, 이 확신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일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상처만 입으시고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원리만 아신다면. 이 2가지의 확신은.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확신의 맨 출발이 뭔가 같아요. 맨 첫 번째 단계 확신에. 그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의심이에요. 의심. 의문. 이게 확신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저는 처음 이 사업 시작했을 때요 궁금한 게 진짜 많았어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냥 얼핏 이걸 잘못 보면 되게 부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전 부정이 아니고요.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격이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남한테 얘기를 못 해요. 내가 좋은지를 모르는데 좋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으며, 내가 확신이 안 가는 걸 어떻게 남한테 확신 있게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먼저 이해되는 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라고 2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냥 시비 걸려고 한 질문이 있고요.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이 있는데 전 진짜 궁금해서 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했던 질문 중에 무슨 질문을 했었냐면, 보상 듣다가 한 사람이 12명의 대리점을 만들면 다 12명씩 만들고자 하면 그럼 12개가 똑같이 12개씩 만들면 이 2번째는 144개가 만들어지고, 그 144개가 똑같이 12개씩 만들려면 3대는 1708개가 되고 1708개가 똑같이 2개씩 만들면 24403개가 되고 쭉 하다 보니까요 한 6대 7대 넘으니까 200만 명, 그럼 한 9대 내니까 없어.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인구를 넘어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사람들 제 9대는 제가 질문했어요. 이게 안 궁금하시나? 내가 질문했더니 제 스폰서가 이렇게 보더니 고등학교 나왔네요. 저한테 학교 다닐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안 배웠니? 제가 했던 질문은요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서 발전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누스킨 사업자들이 아무리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요 나가가지고 1시간 만에 1명씩 사업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1명씩 사업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2일이면 불러다니면 되게? 나 며칠짜리 불러다니면 돼? 난 24일짜리 불러다니면 돼. 오래됐구나. 난 17일짜리 불러다니면 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하더라도요 이 소비자가 만들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고요 사업자가 만들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이 누스킨 사업자들이 1시간에 1명씩의 속도로 소비자를 만들지 않는 한 매년 만 20세가 되는 여성들을 다 누스킨을 못 만들어요. 이해하세요? 네. 뭔가 매년 새로운 일을 찾는 사람들을 다 누스킨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빨리빨리 사업자를 만들어 나간다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이해하고 나니까 그때 참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안 물어봤었지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의 패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의문이 딱 들잖아요. 안 물어보고요. 물어보려다가 됐어, 너 물어보나 마나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냥 끝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냥 믿어버려요. 이렇게. 너무나 다행인 게 저는요 왜 그 질문을 하게 됐냐면 당신이 말하는 매력이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한테.
솔직히 지금은 100% 믿겨지진 않는데 당신 말대로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정직하게 정말 뭐 합법적이고 멋진 일로서 내 노력만 가지고 당신이 얘기하는 진짜 한 달에 1억씩 평생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 다음에 이해시켜달라. 그 말이 사실은 좋겠는데 요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 질문을 했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벌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에 혹해가지고 제가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질문이 이해가 됐으니까 한 발짝 나가고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알아봤었을 그 시점에서부터 이 사업 하기로 결정을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을 때 제 스폰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책 써, 책. 나중에. 야, 내가 지금까지 이 사업 하면서 너같이 질문 많은 애 처음 봤고 앞으로 내가 이 사업 하는 이후에 너 같은 애 안 만날 것 같아. 너는 이제 입 아프게 사람들이 하는 질문 네가 쓴 책을 딱 던져줘. 이해 안 해서 봐. 근데 진짜로요. 그때 제가 했던 그 질문들 있죠. 그게 오늘날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한번 궁금했던 건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제가 풀었으니까. 그죠? 대부분 이 사람 못하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대충 그냥 묻어버리고 시작해요.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도 대충 묻길 바래요. 그 대충 묻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묻어져요 이게. 그 확신이라고 하는 건요. 처음 시작 단계가 의문이에요. 의문. 그 의문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의문은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분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아무 질문이 없는 거. 아무 질문이 없다는 건 아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관심 없는 분에게 관심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사업의 시작은요, 일단 관심 있는 분을 찾아요. 관심이 있는 분을 찾아서, 근데 그 관심이 실제 비즈니스와 연결이 안 되게끔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다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렇죠? 맨 처음에 시작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해예요.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감동이야.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확신이 생기는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쫙 들어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적어놓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돼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확신으로 자라나는 준비가 되어지실 것이다. 좀 이해 가세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커지는데 문제는 자신에 대한 확신은 좀 틀려요. 이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자신감이라는 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약간. 그래서 내가 결혼 승낙 받으려고 그 장인될 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 장인될 분이 자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자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그랬더니 하는 데까지는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확답은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가라 이러겠죠? 자네 내 딸을 행복할 수 있나? 그럼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니에요. 네 이래요. 네. 그럼 그 자기들이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 뭐 증거 될 수 있어? 증거가 있어요. 경험하는데 뭐 증명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증명해요?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인데 뭐 이렇게 자신이 만만한가? 아직 되지도 않는 일이고 아주 될 일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무슨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결혼 승낙을 꼭 받아내야 되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이게 그때뿐이지만 어쨌든 그 순간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진심이 통한다고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게 6개월만 유지됐었으면 그 여자는 진짜 행복해요. 평생. 이 6개월 유지가 안 돼요. 6개월 유지가. 근데 어쨌든 그 순간은 진심이기 때문에 그 진심이 통해서 승낙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같은 원리예요. 제가 이 사업 딱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야 너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너 그거에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야 너 그 누스키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네! 이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 믿고 네가 이렇게 너 지금까지 해왔던 거 봐. 너 이거 망한 것도 보고 이거 너는 뭐 공부 못하고 너 네가 뭘 이걸 해서 성공해라고 얘기했었을 때 제가 그 뭘 근거로 얘기했냐면 너무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스키에서만큼 진짜 성공하고 싶었어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대신 정상적인 대가 지불을 해서 나 성공하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이게 6개월 유지되면 그 사람 진짜 성공해요. 근데 이 6개월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파트 스폰서분들이 자꾸 시스템 나라 하죠. 이 시스템이라는 게요. 그걸 여러분들이 6개월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집에 혼자 가보세요. 그게 유지되는지. 아마 이 강의 들을 때는 막 굉장히 좋다가 등 돌려 나가면 뭐 홀렸나 봐. 왜 그때 그러시니까 되게 이거 좋아하는데 집에 여러분들이 현실에 딱 들어가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너무 다행히 좀 유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라는 거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안 믿어주는데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성공을 여러분들이 안 믿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 믿음이 확실히 생길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자, 첫 번째 뭐였죠? 같이 했던 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모토 Y. 두 번째가 확신. 세 번째 태도예요. 태도. 이 성공한 사람들이 태도가 좋아요. 좋은 태도가 좋아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아, 내가 그 사람 성공할 줄 알았어. 이런 얘기 종종 하죠. 성공하기 전에 그 사람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 때 딱 봤을 때 대성 부른 나무 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반대적인 얘기지만 싹수가 자 벌써 싹수 보니까 뒤가 보여.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우리가 속담을 이 사업 안 하는 분들도 많이 흔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고3 담임을 한 10년 했어요. 어떤 분이 고3 담임을 10년 한 담임이 있는데 딱 고3 들어온 애들이랑 면담 딱 해보면 대략 얘가 나중에 어느 대학 들어갈지 맞출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죠? 이 사업 한 11년 한 사람이 한 몇 분 얘기를 딱 해보면 그분이 부르담이 될지 안 될지 대충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말씀을 해봤더니 이 부르담인도 되어질 분들은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걸 다 갖추면 좋은데 처음엔 다 안 갖추고 있더라도 점점점 이 모습을 갖춰 나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제가 추려봤어요. 열정, 긍정, 진실, 성실, 겸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건요 장애를 넘어가게 만들어요. 장애를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진행하는 중에 장애라는 게 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사람은 그 장애를 넘어가는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장애로서 그만두는 건데요. 그 장애 넘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의지가 강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의지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생길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의지의 다른 말이 열정이에요. 열정인 사람만이 장애를 넘어가요. 이 사람한테 필요하겠죠? 긍정이라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낙천이라고 좀 틀려요. 낙천은요 그냥 무조건 좋다는 게 낙천이에요. 그 문제의 심각성도 모르고 본질도 몰라. 그냥 무조건 잘 될 거고 좋은 거래.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낙천은. 긍정이란 건요, 사태 파악이 돼요. 그 상태 심각성도 알고, 그 본질도 알아요, 문제도. 그런데 거기서 체념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해결해 보려고 이걸 돌릴 수 있는 거. 이게 긍정이에요. 이것도 이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솔직함이랑은 좀 틀려요. 진실은요 솔직은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하는 게 솔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를 옹호하는 표현이 쿨하다 얘기하죠. 쿨.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만 좋지. 진실한 사람은요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의 필터를 가지고요 내 속마음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 말을 옳지 않은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죠. 솔직한 사람 주변에 별로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그 솔직히 잘못하면 험담이 돼버리니까. 이해하시나요? 성실은요 누스키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기본이에요. 이건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성실하지 않아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예전에는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다른 요소 좀 부족해서 성실만 하면요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이 살았던 세대가 있어요. 지금같이 해서는 성실만 해서는 절대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걸 다 인정하세요? 네.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이 겸손이라는 건요 공손한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나보다 배운 게 많든 적든 그 말이 옳으면 내가 날 비춰봤을 때 그걸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인정하는 사람만이 배우니까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5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가게 되다 보면 하나도 없네 하나도 못하겠네 이런 분들이 나와요. 자, 처음에 제가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제 11년 전에 제 모습이 어땠냐면 그럼 여러분께서 뭘 인정을 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열정은 좀 있었어요. 11년 전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긍정이랑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진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소한 거짓말도 많이 했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 정현모 물어보면요 아주 유명했어요. 그 정현모 타임이 돼요. 정현모 타임. 걔랑 약속하려면 무조건 1시간 전에 약속 잡아야 돼. 그래야 지각 안 해. 이런 식으로 별로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거에서 별로 진짜 성실치 못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배운 게 없으면 무식하다고. 무식하니까 용감해요. 모든 게 다 내 발밑이야. 대통령도 막 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뭐가 있었었냐면 열정이 있었어요. 왜 열정을 빨간색으로 칠해놨을까요? 이 열정이 하나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부족들을 채우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 딱 시작하고 나서요 내린 결심이 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내가 무슨 테크닉이나 기술이 좋고 막 이 제품 설명을 잘해야지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판매가 아니니까 팀을 구성해야 되고 그 팀의 구성원들이 나를 좋아해야 내가 얘기하는 걸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째려보고 있거나 막 땅 쳐다보고 있거나 이러면 거기서 어떻게 미팅이 되어지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기준이 뭘까?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람 싫어하고요 솔직하지 진실하지 못한 사람 싫어하고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 싫어하고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열정적이지 못하고 맨날 주는 소리하고 막 이렇게 맨날 힘들다 못한다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열정이고 뭐든지 도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좋아하고요. 뭐 어떤 어려운 속에서 한번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죠. 굉장히 실망하지 마세요. 한번 찾아봐요. 같이 둘이 머리 맞대고 하는데 못 찾는 이런 사람 좋아하고요. 어떤 위기가 있고 자기가 하더라도요 그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고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가요. 저 사람 말이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떤 뭐 힘듦이 있어도 꾸준하게 나온 사람한테 뭔가를 더 주고 싶고 더 신뢰하고 싶고 그 말에 영향력이 생겨지는 것.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성장하고 계속 한 해 한 해 뭐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바뀌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들 딱 책상에다 써놓고 지금까지의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한테 정형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이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내가 이 순간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1년 안에 정형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부터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한테 정형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참 열정적이지? 아주 참 긍정적이에요. 아주 참 겸손해. 참 사람 성실하지? 진실해. 이 얘기를 내가 꼭 듣겠다. 어찌 보면 되게 황당해 보일 수 있어요. 대본 연습하고 사업설명 연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너무 놀랐던 건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저를 알았던 친구들이 만나면요 전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1시간 얘기해보면요 너 이상하대요. 그러다가 진짜 너무 웃긴 게요 저를 대하는 태도나 말도 틀려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업과 되게 무관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아주 성실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에 성공을 못한다? 이 사업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4번째 이것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실력이 필요해요. 자, 크게 어떤 실력이 필요하냐면요 유통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관리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교육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사업을 결정하시면 여러분들이 각각 속한 그룹 내에서 특히 이제 이 그룹 굉장히 끝내주는 그룹이죠. 이 락영 그룹 또 각 락영 그룹 안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 시스템. 굉장히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이 유통능력이라는 건 결국 소비자, 사업자, 대리점 만드는 거거든요. 후원하고 지금도 계속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그거 많이 배우실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많이 들으실 거니까.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자꾸 다 다른 사람 관리하고 소비자 관리하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관리는 자기 관리를 얘기해요. 이 사람의 가장 맹점이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누스키하면 처음에 고전하는 이유가 통제받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공황을 느껴요. 그러니까는 한 번 평생 1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지각 한 번 안 하셨던 분들이 이사하면서 지각하는 분들이 종종 생겨요. 본인 스스로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비즈니스니까 경영을 해야 되는데 남을 경영하기 전에 나를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경영 못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관리라는 건 뭐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관리가 감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 관리. 뭐 시간 관리도 중요하고 재정 관리 중요하지만 감정 관리 못하면요, 이게 감정 관리가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굉장히 저한테 참 저분 성실한 분이다라는 인식이 드는 만큼 미팅에 아주 너무나 적극적이고 한 번도 지금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기분 나쁘다고 잠수 다 버렸어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죠? 돈 잘 모으고 애껴 쓰다가 갑자기 아이 기분 나빠 다 써버려! 그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관리 잘하다가 하더라도 감정 관리 하나를 딱 실패해버리면 그게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CEO 조차 모임에 우연히 참석을 제가 하게 됐는데, 원로 CEO,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은퇴한 CEO분이 딱 나오시더니 덕담 한마디를 딱 해주는데, 연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대 쓰지 말아야 될 사람이 두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사람. 두 번째,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중요한 직책에 쓰지 말아야 된대요. 이게 지금도 저한테 딱 박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정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급이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께서 신경 쓰시면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딱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분은 표정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얼굴로 다 얘기해. 나 지금 사업이 잘 된다, 못 된다, 지금 고민 중이다, 누가 지금 뭐 그만뒀다. 이게 얼굴로 다 나타나. 지금 부부싸움하고 왔다. 이게 나타나지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남한테 이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되, 그거는 자기 이제 스폰서나 알 사람들한테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주변 사람, 왜냐면 이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잘한다 할 때 진짜 잘 돼요. 사람의 기운이. 지금 안 되나 보다, 힘든가 보다, 안 되나 보다, 힘든가 보다, 이런 기운을 자꾸 받으면요, 진짜 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된다, 잘한다는 기운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이 교육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강의를 잘한다는 교육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내 등 뒤, 이건 역할 모델에 대한 부분이에요. 복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복제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제사업.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들이 잘할 수 있게끔 복제를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복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손오공이 떠올라요. 손오공이 막 싸우다가 자기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딱 해가지고 후 하면 똑같은 손오공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손오공 입장에서는 겁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센 존재가 나와도 머리카락 많으니까 자기. 그죠? 이게 무시무시한 파워예요. 근데 이제 손오공이 막 싸우다가 질 것 같아서 딱 뽑아가지고 후 해가지고 손오공이 나오긴 나왔는데 좀 상태 안 좋은 애가 나왔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안 나와주는 게 고마워요. 그렇죠? 집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사업시키지 마세요. 아무나. 그래서 이 교육능력 복제에서는 원판이 중요해요. 원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복제의 역할 모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좀 이해 가시나요?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걸 여러분 걸로 한번 좀 가져가 보신다면 이 사업에서 굉장히 시행착오와 시간 줄이면서 튼튼하게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저는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막 짓는데 60층짜리 건물을 질 목표로 막 움직이다가 10층까지 졌는데, 짓다 보니까 건물이 기울어져 있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기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죠?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한참 열심히 가다 보니까 여기 아닌가 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 방향을 좀 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이렇게 살아요. 일단 직업을 먼저 선택해요.
두 번째가 직업이 요구하는 만큼만 성장해요. 그리고 그 직업이 주는 만큼만 꿈꿔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원하는 삶을 먼저 정해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자기 수준 이런 거 고려 안 하고요. 진짜 자기가 가슴 뛰게 살 수 있는 삶을 딱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그걸 이룰 수 있는 직업을 골라요. 그리고 나서 그 직업이 요구하고 자기가 꿈꾸고 싶은 만큼을 성장을 해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재미난 게 저희 그룹에서 목표를 딱 세우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요 정말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요. 그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분들은요 거의 100% 이루어요. 왜냐하면 그 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은 내가 그닥 지금 변화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목표를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러니까 그건 이루죠. 근데 그분은 1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아요. 때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황당한 목표를 짓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하는 황당한 목표를 딱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황당한 목표를 적어놓고 그 황당한 목표를 이루려고 죽을 힘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목표만 그렇게 세워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슨 이해가시나요? 이런 사람 보고 자꾸 목표를 허황되게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허황되게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허황되게 꺾기만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딱 자기가 살고 싶은 걸 딱 적어놓고 하여튼 그걸 이루려고 죽을 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거의 못 이뤄요. 너무나 목표가 크니까. 근데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은 1년, 2년 지나면요 처음 세웠던 목표에 점점점 근사하게 가고 있어요. 무슨 이해가시나요? 네.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 현재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낼 수 있는 에너지 이러면 그냥 지금 사시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겠지만 내가 정말 다른 삶을 살기로 한다면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렇죠? 에너지를 내셔야 되는 거고 그만큼 안간힘을 좀 쓰셔야 될 것이다. 이걸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제가 처음 강의했던 것 중에서 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살고 싶은 삶을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도구가 요구한 삶을 한번 내가 변화되겠다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 신문에 봤더니 호주의 간호사가 있대요. 그 이름이 뭐였죠?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그 말기 암 환자들을 그 이제 케어하는 그 간호사였대요. 그러니까 시한부 그 환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다 겪어본 거예요. 책을 하나 썼대요. 그 사람들 마지막 가는 길에 앉아서 그 사람들 얘기하고 대화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 그 순위를 딱 매겨놔서 책으로 출간을 한 거예요. 이게 신문에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1위?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가장 1위.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게 1위였어요. 1위였어요. 2위가 뭐였냐면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일하는 데 시간을 다 쓰는 거. 이게 후회하는 2위였어요. 3위,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 네 번째가 옛날 친구들과 연락 끊어진 거. 이게 네 번째였대요. 마지막 5번째가 있었는데요. 변화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거. 이게 5번째였어요. 누스킨 아니셔도 되고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랑 저랑 별로 상관이 없죠. 비즈니스적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제가 서울에서 저희 사업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랑 똑같은 강의였어요. 제가 사실 진짜 원하는 것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졌으면. 시간 낭비 안 하고. 이 누스킨이 그런 도구가 좀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